저는 우리 아들 동현이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참 착하고 또 착한 아이라고요. 어릴 적 제가 허리가 좋지 않아 설거지를 못하고 주방에서 힘들어할 때면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고무장갑을 가져와 엄마, 힘들지? 제가 할게요. 하면서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그런 아이는 자라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늦은 밤까지 친구 과제를 도와주느라 제 속을 태우기도 했고, 특히 처지 여자친구에게는 그야말로 순애보 그 자체였죠. 여자친구의 집 앞까지 몇 시간을 걸어 데려다 주고는 혹시나 위험할까봐 그 자리에 서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보고 나서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동현이는 자기 몸이 힘들어도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이 끝났을 때 동현이는 온 세상이 무너진 듯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착한 아이가 겪는 이별의 아픔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곱게 키운 아들은 독립심도 강하고 성실해서 회사에서 누구보다 빠른 승진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았고 연봉도 꽤나 높았죠. 저는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제게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더군요. 아들이 제게 소개한 사람은 바로 신입사원인 지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영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찜찜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지영이가 워낙 여려서 제가 좀 더 챙겨줘야 해요. 제가 대신 야근해서 지영이 업무도 처리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지영이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내 아들이 신입사원의 일까지 떠맡아 하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또 지영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길래 명품 가방을 사줬더니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라고 자랑할 때면 저는 저 아이가 순수한 게 아니라 계산적인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첫인상부터 예쁘고 상냥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급한 업무 전화에 한참을 시달렸는데 아들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던 지영이가 아들이 등을 돌린 순간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아들이 옆에 없을 때 지영이는 저에게 어머님, 동훈 오빠는 저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니까 제가 힘들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겉으로는 동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속내의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불안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순진한 내 아들이 저 아이의 속내를 영영 알아채지 못할까봐 저는 아들에게 지영이와 결혼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들의 절절한 사랑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아들의 얼굴에서 불행한 미래가 보였거든요. 그저 저만의 불길한 예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 아들의 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그리했습니다. 이제는 오며 가며 아들 내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들를 때마다 아들은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 내외 집에 들렀는데 아들 동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과일을 깎아 내놓는 겁니다. 엄마, 먼저 드세요. 하면서 내미는 아들의 손등에는 주부 습진 때문에 붉은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자마자 속이 터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을 텐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영이에게 들으라는 듯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동현아, 하루 종일 회사에 하고 와서 힘들지 않니? 좀 쉬어라. 그러자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남자가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해요. 저는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땀을 빼면 운동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손주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기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니? 그러자 며느리가 옆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몸매 망가지는 거 싫어요. 아기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됐죠, 뭐.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감싸며 제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영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저는 못 보겠어요. 아기 없이도 저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저희끼리 잘 살면 되죠. 아들의 순진한 사랑이 저 여우 같은 아이에게 얼마나 깊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아들의 말에 저는 더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 지영이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아들의 순진한 사랑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정말 모르나 봅니다. 제 속만 답답해졌습니다. 이구 바보. 아들 내외를 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아들 동현이 집에 가서 저녁을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고, 동현이는 반색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동현이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느라 피곤해서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꽤 익숙해졌어요. 동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전히 동현이는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좋다면야. 그런데 지영이 친구들과의 약속이 그렇게 잦니? 아니요, 자주 하지는 않는데 지영이가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서 친구들이 부르면 피곤해도 다 나가는 편이에요. 동현이의 말에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것만 보았는데 친구들 만난다고 그렇게 쏘다니다니요. 그리고 그날 밤 지영이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현이와 대화를 하다 보니 늦어져서 자고 가시라는 말에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영이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지영이를 부축하며 방까지 데려다 주려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지영이에게서 평소 맡아보지 못했던 낯선 남자 화장품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지영이는 제 손길을 뿌리치고는 황급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뿌리친 손길보다 그 낯선 향기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저 피곤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이겠거니 피곤해서일 수도 있겠거니 애써 생각을 돌려보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제게 대뜸 묻는 겁니다. 아니, 동현이네 며느리는 테니스를 쳐? 며칠 전에 보니까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랑 테니스 라켓을 들고 다니던데. 저는 깜짝 놀라며 아니요, 지영이는 테니스를 칠 줄 모르는 거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호, 나만 본 게 아니라니까. 나한테 들려오는 얘기만 해도 아주 그냥 찰떡같이 붙어 다닌다니까. 그 남자가 동네 테니스 강사라던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연인 사이인 줄 알겠더래. 김 여사님의 이야기에 저는 애써 웃으며 젊은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도 있죠 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기 철수 엄마는 그 집 며느리가 마트에서 그 남자랑 손 꼭 잡고 장 보는 걸 봤대. 또 여기 상가 아줌마는 동현이 회사 갈 시간에 둘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낄낄거리며 수다 떠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얼마 전엔 동네 술집에서 아주 다정하게 술 마시는 것도 본 사람이 있대. 아니, 그럴 리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님은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이야. 옆동에 사는 박 여사님은 지난주 대낮에 산책 나갔다가 봤는데 둘이 동현이네 아파트 입구로 같이 들어가는 걸 봤대. 아주 다정해 보이더래. 동현이가 회사 간 시간에 말이야. 김 여사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그저 혹시나 했던 불길한 예감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처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들의 순진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파다하다는 사실에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억장이 무너진 채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소문이 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동안 그저 혹시나 했던 불길한 예감이 이제는 명확한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었기에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저는 혼자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가 출근하고 나면 지영이는 곧잘 외출을 하곤 했는데 그 외출은 주로 오후 2시쯤 시작되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곤 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지영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에 풀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 지영이의 뒤를 받았습니다. 지영이가 향한 곳은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테니스장이었습니다. 테니스장 안에는 몇몇 사람이 있었지만 지영이는 그중 한 젊은 남자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었고 훈훈한 외모에 다부진 몸매를 가진 영락없는 테니스 강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코트 위에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테니스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두 사람은 마주 선 채 테니스 라켓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가 지영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이는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남자는 그런 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윽고 지영이도 남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깊게 키스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보았던 불길한 예감이 눈앞에서 선명한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며느리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비통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키스하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사이 제가 본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조용히 묻어두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순진한 아들이 저 여우 같은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의 외도를 직접 말하는 대신 며느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떠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영이에게 증거를 들이밀어도 뻔뻔하게 발뺌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며느리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동현이에게 가져다 줄 반찬을 들고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마침 지영이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찬을 한쪽에 내려두고 지영이의 뒤를 받았습니다. 지영이는 매번 테니스 강사를 만나러 나섰고 저는 둘의 다정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물론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상가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증거를 모은 저는 마침내 지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영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천진난만한 얼굴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제 앞에 앉히고 그동안 모아둔 사진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이는 사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이를 쳐다보았고 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쓸어보며 침묵했습니다. 제가 내민 사진들을 본 지영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쓸어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영이를 그저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이 사람은 그냥 테니스 강사일 뿐이에요. 동현 씨랑 결혼하고 너무 외로워서 그냥 친구로 지낸 거예요. 친구라고? 제 차분한 목소리에 지영이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키스를 하나? 친구랑 둘이서 대낮에 아파트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친구 사이가 하는 일이니? 마트에서 손을 잡고 장을 보는 것도 친구 사이가 하는 일이니? 제 질문에 지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너희 둘이 영락 없는 연인 사이로 보인다고 하더라. 더 이상 발뺌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우리 동현이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지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겁에 질려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기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왜 이러신 거예요? 저 동현 씨 정말 사랑해요. 동현 씨는 저 아니야 안 돼요. 이런 사진 몇 장으로 저를 쫓아내시고요? 사랑한다고 우리 동현이가 너한테 해주는 것이 단이라도 해봤니? 우리 동현이가 해주는 집안일에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뒤로는 다른 남자 만나고 그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니? 지영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에 지영이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 혹시 동현 씨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지영이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지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영이는 제 눈빛에서 답을 읽었는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며느리와 저희 대화는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지영이의 다음 선택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눈빛에서 답을 읽었는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 끝에 지영이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현 씨는 저에게 다정하고 잘해주지만 스킨십 같은 건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저랑 잘 맞지도 않아요. 저는 동현 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자로서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기대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동현이 탓이니? 우리 동현이가 너를 위해 해주는 노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내가 해달라고 한 것들 끙끙거리면서 다 해주는 아들이야. 동현이한테는 그게 사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려. 그게 우리 동현이한테 할 소리니? 지영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에 지영이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우리 동현이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나는 너를 내 아들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아. 선택은 내가 해. 내 발로 조용히 떠날지 아니면 이 사진들이 동현이 손에 들어가게 할지.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희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는 지영이의 다음 선택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불안한 마음에 동현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동현이었습니다. 동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와 지영이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제가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동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동현이는 그저 제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 지영이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장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영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연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현이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현이를 따로 불러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영이에게 스킨십도 잘 안 해주고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저 때문에 지영이가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영이를 많이 사랑하지만 어쩌면 저보다 지영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현이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지영이가 저에게 했던 말을 동현이가 그대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가 먼저 선수쳐 동현이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영이의 교활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동현아, 그게 정말 내 생각이야? 네. 어머니, 그리고 지영이를 위한 마지막 배려로 제가 이 아파트를 지영이 명의로 넘겨주려고 해요. 결혼 생활 동안 미안했던 마음, 그거라도 보상해주고 싶어서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도 전부 지영이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제가 지영이한테 해준 게 없어서 죄책감이 들어요. 동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동현이의 순진함을 교묘하게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이미 동현이는 지영이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현이는 제가 내민 사진을 보고도 지영이를 그렇게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그렇게 된 건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영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 애가 행복하지 않은 건 다 제 잘못이에요. 동현이는 그 말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지영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지영이에게 넘겨준 채 빈손으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속이 터졌지만 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동현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이내 다시 일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성실하고 능력 있는 아이라 회사에서는 더욱 인정받았고 이혼 후 오히려 일에 더 매달리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모으기 위해 꼼꼼히 재테크를 공부했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며 몇 년 만에 상당한 금액을 모았습니다. 결국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아파트를 한 채 다시 구입하며 당당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저는 지인을 통해 참하고 착한 아가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현이는 그 아가씨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결혼 후 예쁜 아기도 낳았는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며 집안일도 함께 나누는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영이와의 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교감과 깊은 사랑을 아내와 나누는 모습에 저는 비로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묘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전 며느리였던 지영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테니스 강사와 재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테니스 강사는 결혼하자마자 지영이의 돈으로 흥청망청 놀러 다니더니 결국 다른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지영이가 그 남자에게 따지자 남자는 내가 먼저 바람 피워서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없어! 몇 번 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이없던 것은 그 남자가 바람 피운 상대방에게 우리 와이프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 아파트까지 다 받아서 왔는데도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하며 지영이를 조롱했었다는 겁니다. 지영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동현이에게 오빠가 그리워. 라거나 그때 오빠와 헤어지지 말아야 했어. 는 후회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행복하게 잠든 아들 레오의 얼굴을 보며 그저 아무 말 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는 정말 행복하길.